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포르쉐의 전기차 포르쉐 타이칸 4S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 사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포르쉐의 전기차 시대가 드디어 도래를 했습니다. 저도 물론 이미 이전에 타이칸 터보 S를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한번 시승을 하면서 분명 의미 있는 전기차, 우수한 퍼포먼스와 포르쉐의 아이덴티티가 잘 녹아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포르쉐 타이칸 4S를 시승을 하면서 조금 더 다양한 환경 그리고 이 야외에서 이 전기차의 매력을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포르쉐 타이칸 4S와 함께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주행을 시작하기 전에 그 차량의 체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른 모습과 다른 형태를 하고 있지만 충분히 포르쉐 특유의 낮은 무게중심 그리고 운전자에게 굉장히 친화된 그런 이 시트라던가 스티어링 휠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여느 911과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만족감이 상당히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시트에 이 허벅지 받침이 굉장히 확장이 잘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오는 만족감이 굉장히 우수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주행을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성능은 탁월합니다. 물론 제가 예전에 이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더욱더 강력한 성능을 제시하는 터보 S를 이미 시승했기 때문에 이 4S의 성능이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주행을 시작해보니 확실히 이 전기차 특유의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그 출력 전개가 높은 이 만족감을 제공하고 있고요. 확실히 이 트랙이 아닌 일반적인 도로에서의 주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직관적이고 좀 더 명확하게 느껴진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속 밟지 말고 이거랑 좀 간격 떨어져도 되니까 회생제동으로 그냥 뭐해. 아, 네. 가속 많이 떨어져도 가속 안 밟거든요. 네. 그리고 이 차는 전기차예요. 그리고 제한된 거리를 갖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회생제동이 굉장히 중요한 조금 다른 모습과 다른 형태를 하고 있지만 충분히 포르쉐 특유의 낮은 무게중심 그리고 운전자에게 굉장히 친화된 그런 이 시트라던가 스티어링 휠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여느 911과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만족감이 상당히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시트에 이 허벅지 받침이 굉장히 확장이 잘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오는 만족감이 굉장히 우수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주행을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성능은 탁월합니다. 물론 제가 예전에 이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더욱더 강력한 성능을 제시하는 터보 S를 이미 시승했기 때문에 이 4S의 성능이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주행을 시작해보니 확실히 이 전기차 특유의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그 출력 전개가 높은 이 만족감을 제공하고 있고요. 확실히 이 트랙이 아닌 이 일반적인 도로에서의 주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직관적이고 좀 더 명확하게 느껴진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속 밟지 말고 이거랑 좀 간격 떨어져도 되니까 회생제동으로 그냥 뭐래. 아, 네. 가속 많이 떨어져도 가속 안 밟거든요. 네. 그리고 이 차는 전기차예요. 그리고 제한된 거리를 갖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회생제동이 굉장히 중요한 조금 다른 모습과 다른 형태를 하고 있지만 충분히 포르쉐 특유의 낮은 무게중심 그리고 운전자에게 굉장히 친화된 그런 이 시트라던가 스티어링 휠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여느 911과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만족감이 상당히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시트에 이 허벅지 받침이 굉장히 확장이 잘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오는 만족감이 굉장히 우수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주행을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성능은 탁월합니다. 물론 제가 예전에 이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더욱더 강력한 성능을 제시하는
터보 S를 이미 시승했기 때문에 이 4S의 성능이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주행을 시작해보니 확실히 이 전기차 특유의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그 출력 전개가 높은 이 만족감을 제공하고 있고요. 확실히 이 트랙이 아닌 이 일반적인 도로에서의 주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직관적이고 좀 더 명확하게 느껴진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속 밟지 말고 이거랑 좀 간격 떨어져도 되니까 회생제동으로 그냥 오래. 아, 네. 가속 간격 많이 떨어져도 가속 안 밟아도 된대. 네. 그리고 이 차는 전기차예요. 그리고 제한된 거리를 갖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회생제동이 굉장히 중요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칸 4S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4965mm의 전장과 각각 1965mm, 1380mm의 전폭과 전고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휠베이스 2900mm로 상당히 긴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공차 중량은 이제 배터리 패키지가 달라지다 보니 2270kg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네 바퀴에는 20인치 휠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 퍼포먼스 드라이빙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더해서 보통 전기차라고 한다면 이 배터리 패키지가 하부에 장착이 되면서 차량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포르쉐 스포츠카 브랜드의 대명사답게 전고가 1380mm에 불과해 아주 날렵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타이칸 4S의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국내 시장에는 타이칸 4, 4S 그리고 터보 S 등 다채로운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는데 육안으로는 그 차이를 쉽게 판가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포르쉐 그리고 미래적인 감성이 효과적으로 담겨 있다라는 건 이 타이칸 디자인이 얼마나 본연의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르쉐 스포츠카 특유의 낮고 유려한 곡선으로 그려져 있는 프론트 엔드가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 보닛보다 이 팬더 부분이 더욱더 볼륨감 있게 연출된 거는 누가 보더라도 포르쉐의 감성이 잘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전 방식의 LED 헤드라이트, 그리고 이 차체의 구동계를 좀 더 냉각시킬 수 있는 이 수직 에어 인테이크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측면으로 오게 되면 전기차 특유의 디테일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20인치 휠 타이어 역시 이 독특한 디자인을 통해서 공기 저항을 조금 더 줄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충전 소켓 커버에는 날렵한 디테일이 더해져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굉장히 날렵한 모습을 하고 있고요. 대신 전체적인 루프라인이라던가 실루엣에 있어서는 이 포르쉐의 정통적인 그 스포츠카의 실루엣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파나메라를 떠올리시긴 할 거예요. 사실 세그먼트라던가 차량 구분에 있어서 이 타이칸은 살룬, 그러니까 세단 모델로서 파나메라와 동일한 그런 포지션을 갖고 올 수 있겠지만, 이 차 디자인에 있어서는 누가 보더라도 911을 좀 더 연장시켜 놓은 그런 기분을 들게 합니다. 이런 모습이 이 측면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 이렇게 후방으로 넘어오는 이 포르쉐 특유의 라인을 보고 있자면, 이 차가 정말 이 911을 EV로 그리고 4도어로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르쉐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리어 코미네이션 램프 디테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타이칸 4S 레터링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그리고 포르쉐의 아이덴티티를 잊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한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타이칸 4S의 실내 공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포르쉐의 차량들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시보드와 센터 페시아 형태는 911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고요. 디지털 클러스터라던가 이 스티어링 휠의 모습 역시 911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 실내 공간에 보면 디스플레이 패널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조수석 쪽에도 별도의 디스플레이 패널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를 통해 굉장히 미래적이고, 그리고 또 기술적인 매력을 한껏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내 공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낙 체격이 큰 차량인 만큼 레그룸과 헤드룸 모두 만족스러운 편이고요. 또 스포티하게 다듬어져 있는 시트가 탑승자의 만족감을 높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실내 공간을 더욱 풍성하게 채우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 될 것입니다. 타이칸 4S의 2열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건 바로 이 레그룸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포르쉐는 이 타이칸을 개발을 하면서 2열 공간에 레그룸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특성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깊게 이 레그룸이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가 실내 공간에서 탑승자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쾌적한 개방감을 제공하는 글라스 루프도 빼놓을 수 없겠고요. 그 외 디테일에 있어서는 여느 포르쉐 차량들을 보고 있는 그런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잘 느껴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2열 시트가 조금 서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만 좀 더 편했다면 더 만족감이 높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키가 180cm가 넘는 사람이 앉기에도 부족함 없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어러는 물론이고요, 패밀리카로도 충분히 제 몫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재 공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전기차 그리고 이 스포츠카라고 한다면 적재 공간의 여유가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러나 타이칸 4S도 그렇고요, 여느 타이칸들도 그렇고 트렁크 게이트를 열었을 때 안쪽에 충분히 활용 가능한 아주 깔끔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프론트 보닛 아래에도 별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 활용성에 있어서는 정말 만족감이 높은 그런 자동차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모든 타이칸들은 이제 커브드 디스플레이 패널이 장착되어 있고요. 굉장히 독특한 조그 다이얼 타입의 이 기어 시프트 레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 공간에서 비상등을 제외하면은 물리 버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이 디스플레이 패널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사실상 디스플레이 패널이 4개 정도가 이 실내 공간에 배치되어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디스플레이 패널들은 계기판을 빼고는 모두 터치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조 컨트롤 패널도 이제 터치로 조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조수석 디스플레이 패널도 직접 터치로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또 기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지금 제가 이 타이칸을 지금 동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저도 또 주행을 하고 있고 한 상황인데, 사실 이 차가 재원상 289km의 주행거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배터리를 97% 상황에서 주행을 시작을 해가지고 61% 상황이 되었고, 그동안 141.6km의 거리를 주행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약 38% 정도의 배터리를 36%죠. 36%의 배터리를 사용해서 141km 이상을 주행했다는 얘기는 이 차가 갖고 있는 공인 전비보다 좀 더 우수한 그런 전비를 주행 내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좀 인증하는 부분이겠고요. 이후에 제가 마무리 주행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 차가 얼만큼의 주행 거리를 하게 될지, 그리고 또 얼만큼의 주행을 하고 나서 더 주행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타이칸 4S 같은 경우는요, 최고 출력 490마력 그리고 66.3kgm의 토크를 제시하는 강력한 전기 모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운동 성능 보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버부스트 및 이 런치 컨트롤을 통해서 정지 상태에서 단 4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는 시속 250km/h에 이르기 때문에 확실히 주행 성능이라던가 운동 성능 등에 있어서는 정말 군더더기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수치는 이제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 스펙 기준이고요. 이는 이제 93.4kWh의 거대한 배터리를 통해서 1회 충전 시 289km의 주행거리 또한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장거리를 주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이 차를 갖고 주행을 했을 때 얼만큼 주행할 수 있는지 아주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행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점은 바로 이 드라이빙 포지션과 전체적인 이런 스티어링 휠의 느낌이 굉장히 이 포르쉐 본연의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 있겠습니다. 실제 차량이 분명 911이라던가 이런 파나메라 등에 비해서도 조금 다른 모습과 다른 형태를 하고 있지만 충분히 포르쉐 특유의 낮은 무게중심 그리고 운전자에게 굉장히 친화된 그런 이 시트라던가 스티어링 휠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여느 911과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만족감이 상당히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시트에 이 허벅지 받침이 굉장히 확장이 잘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오는 만족감이 굉장히 우수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주행을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성능은 탁월합니다. 물론 제가 예전에 이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더욱더 강력한 성능을 제시하는 터보 S를 이미 시승했기 때문에 이 4S의 성능이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주행을 시작해보니 확실히 이 전기차 특유의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그 출력 전개가 높은 이 만족감을 제공하고 있고요. 확실히 이 트랙이 아닌 이 일반적인 도로에서의 주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직관적이고 좀 더 명확하게 느껴진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전기차예요. 그리고 제한된 거리를 갖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회생제동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이 대관령 내리막길을 타고 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회생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회생제동을 일반적인 차량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어 레버를 조작한다거나 아니면은 스티어링 핸들에 있는 버튼을 꾹 누르면서 고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타이칸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 휠 왼쪽 스포크에 버튼을 마련해 두어서 이 버튼을 눌러서 회생제동을 활성화시키고 또 끌 수 있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편하고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재밌는 점은 회생제동이 강하게 들어간다라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부드럽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큰 적응 시간 없이 곧바로 회생제동의 매력과 효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걸 강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주행을 할 때 이 주행 가는 거리가 188km였는데 지금 회생제동으로 꾸준히 배터리를 유지시키고 충전을 시키다 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195km까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196km로 늘어났네요. 이렇듯 좀 더 이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능이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높은 완성도를 주고 있다는 점, 이 부분도 분명 큰 강점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자동차 브랜드의 경우 새로운 전기차가 등장을 하게 되면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이랑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무거운 배터리를 장착하게 되면서 차의 무게도 늘어나고 또 이러한 배터리를 보호하고 또 버틸 수 있도록 차체가 과도할 정도로 단단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포르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인하고 또 탄탄한 그런 차체를 갖고 있는 브랜드라 그런지 전체적인 차의 움직임에 있어서 전기차의 특징은 분명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다른 포르쉐 차량들과 다르다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물론 내리막이 급속도로 이어지면서 차의 무게가 더욱더 크게 느껴질 때에는 물론 무거운 배터리와 무거운 공차 중량의 부담이 가끔 느껴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차의 전체적인 밸런스라던가 조향 감각, 그 조향에 대한 반응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경쾌하고 탄탄하게 조직되어 있는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무게가 쏠리지 않을 때는 약간 911과 느낌이 비슷하면서도 약간 또 무게가 좀 쏠리거나 무거워질 때는 파나메라보다 조금 더 무거워지는 약간 그런 좀 미묘한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포르쉐를 타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아, 포르쉐가 만든 전기차답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차 같은 경우 이제 리어 스티어링 휠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최적의 조향각을 이 전류는 물론이고 후륜까지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더욱더 민첩하고 부드러운, 그러면서도 경쾌한 그런 움직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차가 갖고 있는 2900mm의 휠베이스는 꽤나 긴 휠베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덕분에 이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 낮게 깔리는 듯한 이런 느낌은 무척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사실 휠베이스가 길게 되면 연이은 조향에서 선회에서 그 민첩성이 좀 아쉽게 느껴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이 리어 휠 스티어링 덕분에 더욱더 경쾌하고 민첩한 움직임이 꾸준히 유지가 된다라는 거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의 무게가 조금 더 부각되는 순간, 예를 들어서 내리막길에서의 제동이라던가 내리막길에서의 연속된 조향, 이런 상황 등에서는 확실히 차의 무게가 드러나기 때문에 운전자로 하여금 이 차의 성격이라던가 성향, 그리고 특성 등을 미리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약간 숙제를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내리막길을 계속 주행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가 49%,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188km 였는데요. 지금 이 계기판상에서 보여지는 배터리가 51%까지 약 2%가 충전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주행 가는 거리는 207km까지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이렇게 되면 사실 이 차의 공인 인증 주행 거리가 무색해질 만큼 이 잔여 주행 거리 혹은 실제 가능한 주행 거리가 굉장히 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생 제동 시에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지 않았을 때는 그 티가 많이 안 나는데,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떼고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는 회생 제동이 굉장히 크게 되더라고요. 이를 통해서 굉장히 충전 효율을 높이고 있다, 이걸 확인할 수 있고, 참고로 지금 제가 이제 동승자와 함께 3시간 46분을 주행을 하면서 총 191.8km의 주행거리를 달렸어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지금 52%또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되면 48%의 배터리, 저희가 97%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더 적은 45%의 배터리로 192km를 달렸고, 앞으로 52%의 배터리를 통해서 209km를 달릴 수 있다고 하니 대략 계산을 해도 400km 가까이 주행거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공인연비도 289km, 아주 적은 건 아니지만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실제 주행 가는 거리가 훨씬 더 거의 한 30% 이상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은 전기차를 판단할 때 주행거리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분들에게는 아주 새로운 좀 기준을 정립하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역시 이 정도의 주행거리라고 한다면 믿고 장거리 주행을 나갈 수 있는 약간 그런 든든한 마음속 한 구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평지로 내려왔으니까 성능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차는 환산 출력 490마력 그리고 66.3kgm라는 아주 풍부한 토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았을 때 정말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고요. 사실 저는 지금 주행거리를, 그러니까 전력 효율을 최대한 강조하는 레인지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노멀이라던가 스포츠 혹은 스포츠 플러스 바꾼다면 정말 대대적인 퍼포먼스의 매력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신 좋은 거는 일반적인 전기차의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엑셀러레이터 페달 밟았을 때 바로 뿅 하고 나가는 그런 좀 출력 전기가 너무 직관적이고 너무 즉각적이어서 운전자에게 약간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타이칸 그리고 이 타이칸 4S 같은 경우는 이 출력 전기가 굉장히 나긋한 편입니다. 물론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굉장히 강하게 밟고 깊게 밟는 순간에는 정말 있는 출력을 다 발산하는 편이지만, 부드러운 엑셀 워크를 한다면
정말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과 큰 차이가 없을 만큼 아주 편하고 부드러운 출력 조율이 가능하다라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력이 정말 시속 최고 속도라고 할 수 있는 250km/h까지 쭉쭉 뻗어나가니까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정말 아쉬움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로백이 정지 상태에서 가속력이 훨씬 우수한 이 터보 S 그 출력의 매료가 되신 분이라고 한다면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정지 상태에 4초 충분히 빠른 속도고요. 이러한 속도는 추월 가속이라던가 고속 주행에서도 꾸준히 이어지기 때문에 성능에 대한 아쉬움은 전혀 없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차 같은 경우는 후륜 모터 쪽에 2단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가속 성능이라던가 고속 주행 이런 부분에서 큰 매력을 제시하는데 사실 운전자가 느끼지는 못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운전자가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더욱더 높은 만족감을 준다라는 게 역시 포르쉐답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밌는 점은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독특한 가상 사운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e스포츠 사운드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사실 일반적인 e스포츠 사운드를 끈 상태에서는 정말 일반적인 전기차의 그 뭔가 윙하고 돌아가는 모터 소리 그리고 약간의 고주파음 이런 것들이 들리는데 이거를 켜주면요, 제가 처음 이 기능, 그러니까 e스포츠 사운드를 활성화됐을 때 들었던 체감 감성은 스타워즈나 스타트rek에 나온 듯한 그런 우주선들이나 그런 전투기들 그런 것들이 내는 좀 독특한 사운드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전기차와는 완전히 또 다른, 그러면서도 엑셀레이터 페달을 깊게 밟으면 이 사운드를 정말 풍부하게 들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력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참고로 이 e스포츠 사운드는 드라이빙 모드를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면은 더욱더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성능의 매력과 함께 독특한 사운드를 함께 느낄 수 있어서 이 차량의 가치, 차량의 매력이 더욱더 커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포르쉐 타이칸 4S를 함께 주행을 해보면서 차량의 특성이라던가 전반적인 그런 매력들 그리고 또 주행거리의 매력 함께 살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전기차라고 한다면 그 주행거리가 1회 충전 시에 300km는 넘겨주면 좋겠다, 그 정도면 심리적인 불안이 없겠다 했었는데 오늘 실제 주행을 통해서 이 타이칸 4S가 일반적인 그 공인 인증받은 289km가 아닌 그 한참 더 긴 거의 1회 충전 시에 400km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주행거리를 달릴 수 있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어서 더욱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또 포르쉐 본연의 아이덴티티를 잘 살리면서 4도어, 그러니까 이 패밀리카로서의 가치도 충분히 담겨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주고 싶습니다. 물론 포르쉐의 극한의 그런 다이내믹과 역동적인 감성을 이 차에서 완벽하게 구현했느냐 라는 질문에는 글쎄요 라고 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스포티하고 매력 있는 그런 전기차로서의, 그리고 또 포르쉐 브랜드의 혈통을 이어가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차량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가격은 비쌉니다. 이 타이칸 4S가 1억 4천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가 1억 8천만 원 중반대에 이르는 가격표를 달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분명 이 정도의 가격대의 전기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도 분명 존재하실 거고, 다른 고성능 하이엔드 전기차 사이에서 이 타이칸 4S, 타이칸이 제시하는 매력을 검토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